여러분은 밤하늘을 바라볼 때 타임머신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먼 별이나 은하는 수백 년, 몇천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년 전에 아주 오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뿐만은 아닙니다. 몇 개의 항성의 경우 그것을 보면 우리의 태양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별은 어떻게 죽을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별의 운명은 그 질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별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형성기에 열핵 반응인 화로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낮고 어두운 적색 외성은 이론적으로는 수조 년에 걸쳐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의 대부분은 우리 은하계와 거의 같은 연령대인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늙은 적색 외성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적색 외성이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에 우주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색 외성의 대극에 있는 것이 바로 질량이 크고 밝은 청색 거성과 백색 거성입니다. 태양의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이 항성들은 불과 수백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항성들은 천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생애를 초신성 폭발에 의해 마치게 됩니다. 이 폭발 뒤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은 심지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처럼 중년기에 있는 항성은 어떨까요? 이런 별의 수명은 100억 년이라고도 합니다. 이들 항성이 노화되면 모종의 열핵 반응에 의해 팽창이 시작되고 이윽고 적색 거성이라는 대형 항성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 물질은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는 밀도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항성의 외층 대기는 중력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성이 너무 팽창하면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외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항성은 질량을 잃고 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더 많은 물질이 날아가고 항성은 더욱더 질량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마 여러분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항성의 코어, 즉 백석 외성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수명이 짧은 항성이라도 그 일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보기에는 인류의 존재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 밤하늘을 타임머신이라고 부른 데엔 제대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다양한 종류와 나이를 가진 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연령이 다른 항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성은 적색 외성으로 태양과 같은 황색별이나 주황색별은 거성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희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만년기에 있는 항성은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숫자가 더 적어집니다. 즉, 과학자에게 이런 별은 모두가 매우 귀중한 존재인 셈입니다. 시간이 다한 거성. 사자자리 CW별, 일명 IRC 플러스 10216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입니다. 이 항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에서 볼 때 사자자리 방향 65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IRC 플러스 10216은 이미 대부분의 물질을 잃었기 때문에 매우 어두워서 1969년에야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항성은 탄소별이라고 불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탄소별은 적색거성이 맞이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 대기 중에서는 어떤 일정한 과정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탄소가 축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IRC 플러스 10216의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만 년에서 3만 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어 이외의 물질은 완전히 소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출된 외층은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이윽고 식으면서 우주 공간으로 확산됩니다. 사자자리 CW 별이 얼마나 마르고 쇠약해졌는가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숫자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10억 년 전 이 별이 마지막 단계를 맞이했을 때 질량은 적어도 태양의 3배는 됐습니다. 현재 이 항성의 질량은 태양의 0.7배에서 0.9배로 추정됩니다. 즉, 이 항성은 적어도 3분의 1의 질량으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대략 70%의 물질이 이미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IRC 플러스 10216은 거대한 항성으로 그 반지름은 태양의 500배에 해당합니다. 이 별은 매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항성으로부터 우주 공간을 향해 물질이 바람처럼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의해 형성된 태양풍 거품의 반경은 84,000 AU에 이릅니다. 참고로 태양권, 헬리오스페어 경계의 경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반경 250 AU를 넘지 않습니다. 즉, 태양권의 크기는 사자자리 CW 별의 336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사자자리 CW 별은 매일 400케톤의 물질을 잃고 있습니다. 0이 23개 붙는 숫자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이 가능하실까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물의 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항성의 대기 중에서 섭씨 1000도 가까이 되는 수증기의 흔적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증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항성에는 과거 몇 개의 물행성이 있었고 항성이 팽창을 시작했을 때 불길에 휩싸여 다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는 미지의 화합 반응이 남긴 흔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은 언제 그렇게 될까? 사자자리 CW 별을 보고 있으면 미래의 태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사자자리 CW 별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요? 게다가 태양과 IRC 플러스 10216이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영상 마지막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양은 중년의 별입니다. 나이는 대략 45억 년이고 앞으로 55억 년 정도 지나면 적색거성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실히 지구에서 탈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태양의 광도는 점점 상승하여 앞으로 10억 년만 지나면 지구상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구는 금성과 같은 별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금성과 달리 대기 중에 떠 있는 것은 황산구름이 아니라 바다가 증발하면서 생긴 수증기 구름입니다. 지구는 이런 상태가 수십억 년 더 지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적색거성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적색거성이 된 태양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기 시작해 유난히 빛을 더해갈 것입니다. 태양의 나이가 120억 년을 조금 넘을 때쯤 광도는 최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은 용암의 바다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태양은 수성, 금성, 심지어 지구를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그제서야 태양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자자리 CW 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태양은 팽창하고 물질을 잃으면서 거대한 행성상 성운이 되어 우주 공간을 맴돕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백색 외성만 남게 됩니다. 먼 곳의 행성은 태양계를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태양의 중력이 행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행성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자유부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대변동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 후손들 중에서 우주선을 타고 조상들의 고향인 태양계가 있었던 곳으로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우주선 앞에 드리운 풍경은 과거 태양이 구슬픈 말로인 하늘에 밝게 빛나는 창백한 점뿐일 것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동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